자, 같이 봅시다. 그 예정 지출 중에 이게 제가 2005부터 찍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05 이전에 일단 교육과정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막 자꾸 2004상 끌고 들어오면은 진짜 이 수능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교육과정이 바뀌어 이때부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유형도 많이 바뀌나. 물론 이제 그 이전 유형들을 참고해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한데 결정적으로 원문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평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다 깨져 있어요, 파일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학교 내신을 다루거나 했을 때 내려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2005 전후라고 생각하면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수능이 약간 결이 달라요, 최근 수능과. 그럼 그 다른 측면을 뭘 연습할 거냐인데, 옛날에는 사설이 퀄리티가 되게 좋았어요. 그 값을 했었어.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내부적 이유가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사설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학생들 공부량도 많이 줄었어.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모의고사를 푸는 게 되게 해결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런 측면을 보면서 오늘부터 연습을 할 건데, 자, 40페이지 왼쪽 맨 처음 옆에다 쓸게요. 인사배 세팅이라고 써주세요. 구성 3요소라고 쓰시고, 구성 3요소가 세팅하고 들어가요. 인물, 사건, 배경. 자,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가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자, 나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내면 심리라고도 쓰시고, 잘 봐봐. 지금 진술 자체는 내면 심리야. 내면 심리 가르고 진술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런데 형광펜으로 보세요. 나일론에 형광펜 주시고요. 순 엉터리에 형광펜 밑줄 쳐주세요. 얘는 빼가지고 성격이라고 써주세요. 잘 들어. 성격이라는 거는 그 인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뭐 나이, 직업, 신분,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질, 머리도 성격의 일부예요. 얘는 야, 나 엉터리고 나 사기꾼이고 그러니까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 내면 심리야. 상관없다에다가 파란색 밑줄 내면 심리. 써 다시 쓰세요. 상관없다 이런 거 자기 생각이야.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 자기 생각이야. 그런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엉터리다, 나일론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성격이라고. 어머니를 위해서 좀 안 될 것 같대요. 어머니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봐봐. 벌써 인물이 2명이나 나왔죠. 그리고 봐봐.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밑줄 치시고, 앞으로의 장면이 이제 변명하는 장면이겠죠. 엄마를 변명해 주는 거야. 어머니를 변명해 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래쪽 내용은 나왔어요. 이게 진짜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를 변명해 주는 장면일 거란 말이야. 그럼 벌써 인물이 3명 나오겠죠. 내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를 변명한다면 다른 누군가한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나왔냐 볼게요. 우린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나 옛날에 선영이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영이 여기서는 뭐였냐면 선상 같은 거,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묻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뭐냐,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너희 고향 어딘데? 몰라서니? 개성 개풍문 쪽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잘 안 쓰이는 소설 소재인데, 이제 옆에다 씁시다. 분단 배경. 그러니까 분단이 배경이야. 아니, 거기 있는 선영이 어떻게, 너 지금 나만 내려야 했는데 어떻게 북한 가서 묘시 들라고? 그래도, 변명치곤 구차스럽다 해. 변명치곤 구차스럽다 밑줄 치시고, 아까 A 변명할 마음에서 여기 화살표. 그러니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구 입장은? 어머니 입장은. 근데 뭐라고 평가하는가? 구차스럽다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처음 세팅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소설 전문을 보통은 씻지 않아요. 따라서 초반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구성이 박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인물 사건 배경의 세팅을 못 잡고 가면요, 흐름을 계속 놓쳐요. 물론 내신 좀 다르겠지. 내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품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걸 반복해서 여러분이 외우듯이 보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 최상위권에서는 막 진짜 어떤 내신은 막 빈값 뚫어놓고 찾으라고 내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설령 그런 내신을 대비하더라도요, 우리가 이런 기본기로서 다져놓으면은 회독수나 학습량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거나 줄여줄 수가 있어요. 학습량은 줄여줄 수 있고 회독수는 높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 방식, 이런 소설을 잡아가는 방식을 익혀놓으라는 얘기예요. 계속 이쁘게 놓고 온 저당 잡고 돈도 꺼달래라. 무슨 얘기냐면, 분단 배경으로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고향을 생각하는 거겠지. 충분히 그 정도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는 뭐라는 거야? 자기 묘지 쓰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 나 묘지 쓰지 마라. 근데 남이 보기에는 왜 묘지를 안 써?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딸 입장이나 뭐 그 어머니를 잘 아는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도 고향이 이북인데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좀 날려보내고 하면 이북이라도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마음 아니겠니? 라고 얘기하지만 제3자 입장이나 이걸 좀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상한 소리를 해.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병만 친구에다 동그라미. 이병만 하나 밑줄. 앞에다 성격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위쪽에다가 샵 넘버원 장면이라고 써. 어떤 장면이냐면 어머니 입장을 내가 변호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게 아니라 묻겠지.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못 누워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님이 거기 고향 땅 이렇게 누워 계시길 바랄 거 아니니? 말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거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의를 쓰니? 물론 돌아가시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은 요즘 그때 해도 상관없는 거고. 이때 어머니가 눈을 뗐다. 이때 셈. 샵2. 아마 이런 거 같아. 지금 뭐냐면 지금은 안 그래요. 사실 지금은 화장 되게 많이. 우리 할머니도 화장했거든요. 납골당에다가. 근데 이제 이 소설의 배경인 시절에는 묘지 안 쓰는 게 되게 심각한 문제야. 근데 이게 요즘 이제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진짜로. 근데 봐봐 당장도 우리가 풀어봤었던 지문 중에 혹시 기억나요? 이집트 묘지 얘기까지 공동묘지 기억나? 기억 안 나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전통적으로 묘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컸어. 그래서 묘지 쓰는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어. 이거 정규반에서 한번 다뤘는데 기억 안 나시면은 6평전에 9평전에 복수 한번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거기까지 또 가면 또 못 잡을 수 있으니까 묘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미 상황이 나왔죠. 어머니는 야 묘지 쓰지 마. 그럼 남들이 보기에는 묘지 왜 하나 미쳤어?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나는 내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을 좀 알 것 같으니까 설득을 해주는 거죠. 또는 변명을 해주는 거죠. 뭐라고? 아니 우리 조상 대대로 묻혀있던 땅이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을 버리고 딴 데 묻히고 싶겠니? 그러니까 묘지를 그냥 밀어두시는 거겠지. 남들은 미리미리 돌아가실 때 준비를 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묘지 살려고 하면 얼마나 자꾸 왜 그러신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넘버샵 2 이때 어머니가 눈을 뗐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 딴판으로 또렷하고 생기있는 눈에다 밑줄 치시고요. 성격 묘사라고 쓰세요. 외양 묘사라고 쓰세요. 잘 봐. 이런 거는 외면을 묘사한 거긴 하지만 외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뭐야? 환자예요. 곧 죽어가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생기가 있다고요. 그만큼 뭔가 총기도 있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가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오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걸 내면 심리라고 연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뒤쪽 내용이 내면 심리로 연결이 될 수는 있어. 근데 일단 내가 필기해주는 내용 정도만 잘 정리하세요. 딱 내가 뭐냐면 수능이든 내신이든 딱 기본이 되는 것만 정리해주는 거야. 이게 학교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서는 디테일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학교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 준비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수능 준비든 내신 준비든 기초는 여기까지다.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에그머니나 비명을 들으면서 내 웃음이 매달렸다. 왜? 어머니 뒷담 까고 있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너무 쌩쌩하게 듣고 계시니까. 호수김이 나 좀 보자. 호수김이 동그라미.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동그라미. 내 어머니 동그라미. 조심히 나가겠다. 어머니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근데 봐 밑줄. 알맞은 온기 악력이 나를 놀라기도 서럽게도 있다. 봐봐. 알맞은 온기 악력이다 끊어봐요. 이거는요 어떤 상황이거든. 어머니의 온기와 악력이야. 근데 막 알맞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지만은 생기가 있다는 얘기고 힘도 있다는 얘기고 사실은 상황 가로 열고 내면 심리 플러스 성격.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엄마가 되게 의지적인 사람인 거야. 성격적으로 봤을 때. 성격 밑에다 의지적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그게 내면 심리로도 드러나고 그게 외양 묘사나 이런 묘사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야. 상황 묘사로도 들어가고 외양 묘사로 드러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되게 의지적인 사람이에요. 그 의지에 따라서 야 나는 북쪽에 묻힐 거야. 나는 내면 심리를 가질 수도 있을 거고 그거를 꽉 잡은 손으로 따뜻한 온기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성격과 내면 심리와 묘사가 구분되는 개념이기 원래는 당연히 구분이 되는 개념이고 원래는 구분되는 표현들이지만 이렇게 엮여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계속 나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가 아직도 그렇게 정정하시고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야, 나 죽거든 묘지 쓰지 마. 밑줄.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성격. 그러니까 엄마가 평상시에도 이런 의지적인 사람이었던 거야. 야, 왜 쓰지 마.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묘지를 써도 내 묘지 쓰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다 들으셨거든요. 그냥 아침 듣기 잘했다. 언제 꼭 일로 들려고 했는데 유언이야. 요지 쓰지 마. 나 주거든.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줘. 누가 말하든 상관하지 마. 너밖에 없어. 옆에다 씁시다. 의지적. 니은 옆에다 의지적.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자, 옆에다가 샵3. 그러니까 오빠 얘기를 했어. 오빠도 뭔가 비슷했나 봐. 내가 봤을 때 오빠도 뭔가 화장을 했든지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화장을 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였던 거야. 근데 그걸 자꾸 하라고 하는 거고 어머니 그런 입장을 나는 대변해주고 싶은 거고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뭔가 그런 것들. 계속해서 어머니 학령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가의 고기를 넘을 때처럼 강한 춥대와 고집에다 몇 줄 치시고 묘사 플러스 성격 제시. 그러니까 어머니의 손의 악력의 느낌을 묘사해서 어머니의 성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지적이에요. 그러니까 피난민이 이렇게 애를 끌고 막 이렇게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그걸 겪어낸 어머니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오빠의 시심은 처음에 무학재 노무 별파 반머리에 가려야 되겠다가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어쩔 수가 없었어.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 어머니는 화장했어. 그때 우리 합하게 된 올케다 동그라미. 아비 없는 밑줄 아들들에게 동그라미. 무덤을 남겨줘야 한다고 밑줄. 갈등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묘지 때문에 가족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한대?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서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었는데 밑줄. 상황, 내면심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쟁통에 오빠는 죽었어. 그러면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오빠의 부인, 즉 엄마한테는 며느리, 맞죠? 나한테는 올케. 근데 그 올케가 아무래도 좀 재수롭잖아. 왜? 내 아들내미가 죽었으니까. 물론 뭐 전쟁 때문이라고 미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있다는 건. 그러니까 올케 말을 그냥 들어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만큼은 안 들어주는 거지. 왜? 아들이 어디에 묻혀 있고 싶어 했는지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그걸 되게 엄마는 정확히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양보할 기대가 안 했어요.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거가 된 것도 억울해. 근데 묘지도 안 쓴다니까 올케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하지만 밑줄, 밑에 세 번째 줄 밑줄. 그런 기세 속에 거역할 수 없는 위험과 비통한 의지. 엄마의 성격이라고 적으세요. 올케도 순종을 하라고 말았다 밑줄. 상황이라고 쓰시고. 그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장면이야.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나랑 친구랑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일종의 갈등 장면. 여기도 갈등이죠. 친구는 얘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엄마 변명하는 거고. 두 번째 장면은 뭐야? 어머니의 유언, 어머니의 의지를 표현하는 장면. 세 번째 장면은 뭐예요? 오빠의 상황과 오빠가 있었던 어떤 장면. 자, 디귿. 그래서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줄의 가루가 되었다. 화장했다는 얘기겠죠. 어머니는 강화로 갔어요. 강화도에서 쭉 내려. 근데 왜? 강화도에서 보면은 우리 고향이 보이는 거야. 개풍군이 보이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가면은 오빠의 시신 태운 그 가루들이 거기 가서 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묻힐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쭉 읽어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가 보이시죠? 그래서 디귿 옆에다 씁시다. 어머니의 의지. 6.25 전후 세대의 애환. 묘지 X. 화장 이유. 이런 것들이 막 담겨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A. 어머니는 한 줌이 먼저 바람으로써 너무 엄청난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한 줌이 먼저 바람은 미약한 것이 아니었다? 잠깐만, 안 끝났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에다 별표. 밑줄, 괴물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사회 vs 개인 갈등.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 근데 제가 이 지문을 다루는 이유가 이 지문이 출제됐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요즘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고 내신으로 나왔을 때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명확한데 이게 수능 공부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집합선상에 제가 다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교과서는 되게 교과서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아름답지 않고요. 사람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랬던 적이 없어. 야, 그 평등하다는 공산주의로 봐봐.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평등이 어느 분야에서는 옳은 거야. 자유도 옳은 거고. 그럼 뭐냐면 학교에서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수업 교과서에 철구 쓰겠니? BJ들 쓰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역사나 우리 어떤 정체성이나 우리 사회의 뿌리
흐름을 다뤄주는 거지. 이런 소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6.25라고 하면 진짜 옛날 얘기죠. 이제는 6.25라는 거를 겪은 세대가 이제는 남아있지도 않을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벌써 70년 다 됐어. 70년 다 됐지, 진짜. 그럼 6.25 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 70살이야. 뭔 말인지 알지? 우리 아버지가 51년생. 6.25 세대야. 6.25 때 태어났어요. 70대야, 70대. 야, 그럼 봐봐. 6.25 때 내가 10살이었어도 잘 못 겪고, 심지어 6.25 전쟁을 겪어졌으면은 최소한 20살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몇 살이세? 90년, 알겠어요? 나이가 90이신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나 6.25를 정통으로 맞은 세대야. 거의 안 남아게 돼, 이제. 잘 몰라. 우리가 들었던 얘기지. 하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나라를, 근간을 만들어 오셨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이걸 전혀 모르고 가는 것도 앞으로 세대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교과서에. 정리하면 뭐예요? 아, 이거구나. 6.25 전쟁이 있었고,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왜 일어난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고향도 다 뺏겼고, 우리 집안도 다 뺏겼고, 우리 땅도 다 얻고, 우리 가족도 죽었고, 모든 걸 다 앗아가는 그런 전쟁. 근데 어쩔 수 없이 수능비해야 되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런 전쟁에 묘지를 쓰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견디고 버티고 그런 사회에 대한, 역사에 대한 개인의 투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A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 vs 개인, 사회 밑에다가 가로 열고 역사 vs 개인이라고 써주시면은 사회와 개인의 갈등이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샵 넘버 1을 보면은 친구와 나의 갈등처럼 보였겠죠. 샵 넘버 3를 봤으면은 어머니와 올케의 갈등처럼 보였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였던 거야? 그 6.25를 비롯한 그 시절 그 사회에 어머니는 온전히 자기 몸으로 맞섰던 거죠. 사회 vs 개인 옆에다가 샵 넘버 4라고 적었어요. 리얼. 어머니는 그렇게 맞서놓고 이제 나한테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왜? 어머니를 또 화장시키라고 하니까. 너한테 참 미안하다. 근데 부탁한대. 밑줄. 어머니도 밑줄. 그 집 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현이 애달프게 어쩌저쩌. 아, 나는 또 그 짓을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여기다 묶어가지고 나에게 전승이라고 쓰시고 샵 넘버 5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샵 넘버 1에서는 나와 친구의 갈등이죠. 표면적으로. 샵 넘버 2에서는 엄마의 유언이죠. 샵 넘버 3는 오빠를 왜 화장했는지 오빠 화장 과정에 있었던 일이고요. 샵 넘버 4에서는 이제 그걸 어머니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는 거야. 마지막 어떻게 왔어? 나한테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요즘 세대랑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도 20년이 차이가 나는 세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한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땠던 거냐? 그 전쟁의 참혹함이 남아있는 세대인 거야.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가 되게 중요한 세대였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고, 우리 어머니는 참 힘들게 그 경쟁을 아직도 견디고 있는 거죠. 왜? 아들을 화장시킨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화장시켜달라. 30년이 지났어도 이제 내가 어머니를 화장시켜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전쟁의 상흔을 아직도 견디고 있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상황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해 놓은 거거든, 사실. 그리고 제목이 뭐예요? 엄마의 말뚝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말뚝 같은 그런 의지와 뚝심을 딱 박아놓고, 야, 나 화장시켜. 나 묘지 쓰지 마. 뭔가 이런 느낌까지 가져가 주는 거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오셨을까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제가 여기서 왜 풍성하게 자꾸 건드리냐면, 그래 놔야 내신 대비로든 수능 대비로든 좁혔을 때 편하게 보여. 그러니까 즉 논리적인 배경 설명이 된 거예요. 이게 되게 감정의 문제지만 이런 감정과 상황을 우리가 세팅을 딱 해놓고 작품을 들여다보면은, 아, 여기서 왜 이런 표현법을 썼고, 여기서 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여기서 왜 이런 선지의 정답의 근거가 나오는지가 되게 편해질 거라는 거. 25번 봅시다. 인물사이의 갈등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난 이 얘기 되게 맞아 보이거든? 맞잖아. 왜냐하면 지금 친구와의 갈등도 있고 올케와의 갈등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메인이 아니야. 그래서 1번 선지 옆에다 씁시다.
주제 아웃, 법 세부 내용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인물 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작품의 주제는 뭐예요? 엄마와 그다음 전쟁 상황의 갈등이잖아요. 맞니?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게 세부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있지. 그런데 주제로는 잘 모르겠고 인물 사이의 갈등에다가 X, 주제 X라고 써. 주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전쟁의 상황과 개인의 갈등이야. 2번 선지 빠른 장면 전환.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있는 거거든. 형광펜 물질 쳐볼 건데 잘 보세요. 빠른 애다 형광펜 물질. 이런 거 판단 못해. 빨간색으로 써놔. 판단 불가라고. 다만 이런 게 있어요. 빠른 장면 전환이라고 하면 지금 보통 한 1800자 내외거든. 1800자 내외에서 장면이 한 4, 5개 나오면 빠른 장면 전환을 보통 평가해서 얘기를 해. 이게 빠른 장면 전환이야 그럼 사실은. 옆에다가 밑에다 씁시다. 빠른 장면 전환. 평가원 지문 기준. 가로 열고 1800자 내외. 그리고 약 300단어 내외거든요. 이 정도면. 세 장면 이상이면 보통 장면 전환이 빠르다고 봐. 근데 이것도 존나 애매한 기준이야. 심지어 빠른 장면 전환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두 번째, 사람이 죽는 상황을 긴박하다고 안 봐야 되나? 되게 애매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긴박하다 형광펜 있죠? 밑에다 쓰세요. 긴박 땡땡. 갈등이 심각하게 보죠. 그럼 심각하다는 또 뭔데? 이렇게 가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개념어들에서 어그로 끌리는 게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는 거야. 심지어 내신이더라도 주제 기준으로 가는 게 되게 편해요. 3번 선지. 감각적인 수사. 이것도 왜 나왔는지 느낌 보이죠? 감각적인 수사에다가 묘사라고 써놔. 외양 묘사나 상황 묘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 하여에다 세모치고 앞에다 쓰 뒤에다 인데 공간적 배경 형상화. 이것도 되게 애매한 게 잘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분단, 현실. 이래버리면 또 헷갈려야지. 왜?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다 써. 내용 일치 X. 파란색 펜이나 뭐 빨간색 펜 색깔 바뀌어갖고 쓸 건데요. 잘 보세요. 감각적인 수사가 있지만 이거를 왜 쓴 거냐? 공간적 배경 형상화가 아니야. 뭐 하고 싶은 거야? 내면, 5월, 성격. 인물의 성격 대신이나 내면 대신하고 싶은 거야, 사실. 왜? 외양 묘사, 내면 묘사 이런 게 다 내면 묘사나 성격 묘사라는 거야. 4번 선지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서술하는 시간. 예를 들면 현재야. 서술되는 시간. 예를 들면 과거야. 땡땡. 회상. 그러니까 회상이 들어가면 4번 선지 맞는 거거든. 근데 이게 회상 들어가 있잖아 지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왜? 샷 넘버 1, 샷 넘버 2의 갈등 장면이나 그 장면들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우리의 분단이었고 오빠도 그렇게 묘지를 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 가로 열고 쓰세요. 주제 관련 플러스 전체 서사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 사실은 내가 지금 설명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배운다는 게. 왜냐면 여러분 평소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밑줄 치고 쓰고 개념어 쓰고 선지 보고 지문 들어가서 근거 찾아가지고 OX 판단하고 이 개념을 읽고 뭐 이렇게 연습을 해요. 자, 하세요. 할 건데 그건 내신 대비로 하세요. 또는 내신 수업 시간에 하세요. 또는 혼자 할 짓거리 없으면 하세요. 수능 대비로는. 수능 대비로는 그냥 이렇게 와야 돼.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걸 잡아갈 거야 앞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잡으면 돼. 그러면은 그 실마리를 계속 따라가 줘야지. 아이 모르겠고 나버리고 헛짓거리 하고 있으면요 결국 쳇바퀴야. 결국 성적 변화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자꾸 작품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평가원의 생각을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평가원의 생각을 알아야지 진짜로.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평가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묘지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왜 화장을 시키려고 하고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었던 건지 그 사람의 생각을 좀 들여다보자. 그리고 공감도 한번 해보자. 이 느낌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25번의 1번 선지 같은 거 보세요. 중요한 게 막 나랑 친구랑 갈등하고
엄마랑 올케 사이에 묘지를 쓰니 마니가 갈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전쟁 때문에 벌어난 일이고 그 전쟁을 몸소 맞서는 게 주제면은 그 전쟁을 맞선다가 주제가 돼야지. 그런 게 정답 선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게 아니야. 주제가 아닐 뿐이고 엄밀하게는 2번 선지 중요한 건 봐봐. 지금 전쟁에서 통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긴박하거나 장면이 빠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 주제가. 3번 선지 마찬가지예요. 감각적인 수사 있지. 왜? 내면을 표현하고 성격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주제의식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4번인 거야. 아니, 왜 어머니 그러신데? 아, 6.25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회사. 6.25라는 되게 심각한 그 시절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의 삶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게 초점인 거죠. 성격 변화 없고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의지적인 존재였고 나는 그거를 계승하는 존재인 거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출전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푼 입장, 학습자 입장에서는 씨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자꾸 쓸데없는 개념만 가지고 들여다보고 개념만 가지고 판단하고 내용만 옆에다 쓰고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 나중에 내신할 때 따로 하시면 돼.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학교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내용이 그냥 외워진다니까. 자동으로. 왜? 수학의 풀이 과정이나 수학의 개념을 내가 완전히 소화를 하고 수업을 들어갔어. 그럼 풀이 과정 보자마자 그러네. 넘어가는 건데 그런 예습이 안 되고 들어가면 씨발 왜 저렇게 풀지? 수업을 들으면 뭐야? 다 까먹는데. 다시 풀려고 오면 안 풀리는 거야. 해설지 백날 보고 옆에 과외 선생님 하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팅을 하고 이 작품을 다루는 수업을 듣잖아요. 내신이든 뭐든 듣잖아요. 정리가 쑥쑥 돼. 알겠죠? 27번 26번 자, 계속해서 기억의 심층적인 이유래. 아까도 얘기했지. 봐봐. 기억이 뭐야? 엄마가 왜 이러고 있냐는 거지. 이해했어요? 심층적인 이유 몇 줄 위로써 사건 배경, 인물 성격. 맞잖아. 엄마가 왜 알맞은 동기 딱 손을 잡고 왜 그랬을까? 어떤 사건이 배경이, 6.25라는 사건이 배경이기 때문에 엄마라는 인물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봅시다. A, 뭘 얘기하는 거야? 변명하려고 지금 뭔가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 뭔가 6.25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B, 묻게. 뭔가 관련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C로 가볼게요. 감회장. D로 가볼게요. E로 가볼게요. 비통한 의지, 가냘품 힘. 야, 봐봐. 지금 기억은 알맞은 운기와 악력이야. 여기서 표현하고 싶었던 게, 그래서 내가 놀랐던 게 1번 변명일까, 2번 암묵적인 묵계일까, 3번 감회장일까, 4번 가냘픈 힘일까, 5번 의지일까. 생각해봐. 논리적이지 않아. 그 느낌적으로 볼게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야, 나 멸치 쓰지 마라. 그 얘기를 이게 아니라 야, 멸치 쓰지 마. 곧 돌아가실 분이 굉장히 알맞은 온기와 악력 딱 의지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뻔하지. 5번이죠. 왠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밑도 끝을 5번이랑 왜 이런다니까. 자, 왠지 설명을 할게. 봐봐. 묘지를 아까 했던 설명을 다시 요약해야 돼. 묘지 쓰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묘지를 왜 안 쓰는지. 엄마는 쓰지 마 라고 되게 의지적으로 표출을 하잖아. 그 근간이 뭐예요? 실현의식. 6.25를 어머니 스스로 어떤 견뎌내는 나름의 저항인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 왜 그런 걸로 그렇게 저항을 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야. 엄마는 묘지 안 쓰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거야. 왜? 6.25를 그 모든 걸 앗아갔던 이해도 안 되는 그 6.25를 어머니 나름대로 견디는 방법이 없고 이제는 딸한테까지도 그런 걸 강요하고 있는 거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수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보세요. 이거는 뭐겠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로 그렇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6.25를 심지어 내 개인이 맞선다는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의지가 필요한 작업인 거지. 어마어마한 의지가 표출돼야 되는 것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지라는 단어가 밀접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 그런데 그런 문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왜 정답이 5번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럼 정답이 1, 2, 3번, 1, 2, 3, 4번이겠니? 1, 2, 3, 4번은 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출제자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이런 생각이셨구나 라고 대화를 하고 오케이 이래야 답이 나오지. 씨발 문제가 왜 있다 이러네 이러면은
그냥 나는 손 놓겠다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요. 공부와 점수는 약간 별개야.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야. 정확하게는 점수 따기 위한 뭔가의 사고방식을 준비하고 체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수능에서 이 점수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가 왜 설계됐는지 봐야 돼. 이 문제에서 왜 정답을 이렇게 설계했는지 봐야 돼. 뭐야? 제일 중요한 거. 6.25라도 맞설려고 하는, 6.25라는 상황에까지 맞설려고 하는 개인의 의지가 초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6.25라는 상황에 맞설려고 하는 개인의 의지가 주제라면 그것에 초점을 두고 묘사되거나 표현된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낼 것이고, 그게 바로 이 부분. 주고받는 사람이 손이 따뜻하고 손이 딱 악력이 있어. 놀라지. 아유,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힘이 좋으시네. 왜 그러겠어? 의지. 난 6.25랑 맞설 거야 라는 의지가 전달되는 그 느낌. 5번이구나. 이 느낌이라니까. 26번 밑에다 쓰세요. 그래서 정답 설계. 땡땡. 주제. 주제 뭐라고? 6.25에 맞서는 개인의 의지. 죽어가면서도 온기, 악력, 이런 걸로 묘사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학이 어렵다면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건데, 제가 이제 문학 수업을 다양한 형태로 해왔었단 말이에요. 잘 흐름 잡아보시면은 어느 순간 되게 편해질 겁니다. 자, 니은과 같이 말한 근거. 니은이 뭐예요? 너밖에 부탁, 너밖에 없다. 맞죠? 왜? 그런 걸 그나마 엄마랑 제일 비슷하게 엄마 입장에 겪은 사람이 누구야? 나잖아. 그 말은 뭐라고 표현됐어요? 1번. 체험의 동체성. 맞죠? 자, 옆에다 씁시다. 엄마의 삶을 내가 가장 밀접하게 같이 겪어. 어머니 주변 사람들 전 세계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밀접하게 겪었으니까 너는 이해해줄 수 있지? 이런 느낌인 거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왜냐면 말 갖다 좀 붙일게. 이제 우리 누나가 지금 의사고, 매원 치과 의사고, 네. 우리 엄마는 이제 손자도 갖고, 어머니가 3살인데 너무 귀엽고 너무 똑똑해.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 우리 누나가 미치려고 해요. 우리 엄마도 우리 누나 때문에 미치려고 해. 근데 나는 알아. 왜냐면은 나는 그러니까 어릴 시절에 누나랑 오래 살았을 거고, 누나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야자를 했어. 그래서 중학교 이후로는 누나랑 거의 밀접했던 적이 없어요. 엄마랑도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또 오래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난 엄마도 잘 이해하겠고 누나도 잘 이해하겠는데, 엄마랑 누나는 차원의 동질성이 없는 거야. 삶에 있어서든 시대에 있어서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벌어져 버리는 거죠. 물론 성격의 동질성도, 신념의 동질성도, 심리의 생사관의 동질성도 다 이질적일 수도 있겠으나, 나는 이 체험의 동질성이라는 키워드가 확 와닿는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가족끼리 갈등이 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체험이 되게 동질적일 때. 내가 친한 친구도 생각을 해보면은 비슷한 체험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뭔가 그런 측면에서 이 지문에서는 동질성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체험의 동질성을 기반해서 세팅하고 문제를 설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삶에 대해서 뭔가 느낌을 잡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문제들이고 고민해보게끔 하는 거니까 이 설명들 좀 잘 공감을 해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 맞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를 설명하고 싶은 수업이 아니야. 이 수업은 문학교육에 기반해봤을 때 문학교육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해. 음악교육은 이런 걸 하려고 해. 미술교육은 이런 거 하려고 해. 체육교육은 이런 거 하려고 해. 라는 측면에서 얘기인 거예요. 자꾸 이걸 문제로 바라보고 1번 선제고 몇 번에 틀리고 27번에 정답이 몇 번이고 이걸 설명해주는 수업이 아니야. 근데 내 설명을 쭉 흐름을 잡다 보면 이래서 정답이 이거였구나가 보일 거라. 28번. 디귿과 리을을 관련해서 설명해보세요. 디귿, 리을, 보이죠? 사실은 봐봐. 오빠를 사실은 묘지를 써도 되고 묘지가 남아있어야 그나마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이 제사라도 지내러 거기에 모일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제사라는 전통적인 의식은 되게 중요한 의식이었는데 그걸 홀랑 화장을 해버렸어. 근데 엄마 입장에서 자식을 화장시키는 게 쉬웠겠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화장시킨 자식을 봐봐. 이미 감회장을 했다. 이미 뭐 했어?
장례식을 일종의 장례식을 한 거야. 맞죠? 그리고 무덤을 쓰니 많이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봐봐. 화장을 또 해야 돼. 거기서 끝나? 그 화장한 거. 뼈가루 들고 또 강화도까지 가야 돼. 그 옛날에 강화도 가는 게 쉬웠겠어요? 강화도 갔지. 가면 어떻게 또? 개풍금 봐야 돼. 뿌려야 돼. 그러니까 그냥 장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작업이란 말이야. 사실은 몸도 고달프지만 정신적으로도 쉽지가 않죠. 자식을 이렇게까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근데 그걸 했어. 이제 엄마가 뭐래 나한테? 또 해보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된다고. 문제 풀려고 하면 안 돼. 느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려. 28번 뒷거리에요. 내가 묘를 쓰고 싶어한다. 그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 지금 딱 봐도 이런 느낌을 잡으니까. 2번 그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 지금 3번 이것도 이상한 소리야. 4번 같지 않냐? 맞죠? 그래 그 얘기야. 이걸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맞잖아. 그냥 엄마 느끼는 거지. 봐봐. 감정이잖아. 엄마 뭐 하고 싶어? 죽어서라도 고향 가고 싶어. 그 감정이야. 이 어떻게 이성이야 그게. 이성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하는 거야 내 친구처럼. 야 그 고향에 있는 땅 저당 잡혀서 돈 빌려달라고 그래라. 그거 다 이미 북한 땅인데 뭐 지금 그 땅 망하고 막 뭐가 중요한 거야. 너 이거 땅 어떻게 할 건데. 북한 땅 어떻게 할 건데. 내 친구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나 나는 감정적으로 뭐야. 죽어서도 고향에 묻히겠다. 나는 그런 엄마를 반대하지는 못하겠는 거야. 왜? 엄마 마음을 알겠으니까. 솔직히 쉽진 않아. 근데 감수하는 거야. 그 얘기잖아. 그럼 4분밖에 없지. 이해됐어요? 근데 내용일처럼 풀자는 애는 뭐라 생각해? 아니 서울에다 감회장했다 그랬는데요? 애들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그냥 죽어가지고 그 뼈가루 뿌린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한다니까? 이해됐어? 그 얘기가 아니야. 엄마의 의지는 뭐야? 죽어서도 고향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죽인 것 같아. 그래서 너무나도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 며느리 올케를 설득해가지고 때로는 강압해가지고 때로는 의지적으로 아들을 화장시켜서 가루를 만들어서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러고 싶은 거야 어머니는. 그러면 4번 같은 얘기가 맞는 거지. 근데 그런 감정이나 이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뭐라 그래? 1, 2, 3, 5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답이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생각을 해봐. 사람의 감정을 이 정도로 읽어내는 능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당연히 문학적 능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되는 애들이 고득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험은 훨씬 어려운 거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케이? 자, 정보량 봐. 29번. 지금보다 더 어려워 그냥. 자, 보세요. A를 단서로 생각을 정리했대요. 자, 일단 보기부터 보세요. 문항 설계 어떻게 되는 건지. 자, 보니까 뭐래? 단서 A. A를 바탕으로 의미 해석을 1번, 2번 해가지고 N번까지 해석을 하겠대. 그러니까 봐봐. 이걸 국어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단서 A 옆에다가 사실적 사고라고 써. 바로 1 의미 해석 단서 A 옆에다 사실적 사고 써. 의미 해석 1, 2, 3, 4 옆에다가 감상적 사고. 자, 밑에 세 번째 줄 밑줄. 타당성 여부를 서로 다투게 될 다양한 의미 해석들 및 타당성 여부 가로 서로 다툰다 괄호 비판적 사고. 자,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한다고? 확장한대요. 그걸 확장하는데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한대. 그러니까 근거에다 C, 해석에다 E. 위아래 화살표. 자, 이제 어떻게? 평가, 가치 판단에다가 박스. 마지막 생각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사고 흐름을 가져가겠대. 뭐를? A를.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잖아.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선지 볼게요. A를 보면 분단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끊어봐. 2번 선지. 어머니는 분단의 본질을 제의하지 못하고 있어. 끊어봐. 3번 선지. 분단이란 거대한 적과 대결하는 개인임을 알 수 있어. 끊어봐. 어머니는 죽음으로 분단을 대결하고 있어. 끊어봐. 어머니는 분단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이 인물로 나오지. 끊어봐. 자, 봐. 어차피 니네 못 풀어. 그럼 어떻게 풀라고? 써요. 밑에다 써요. 문항 설계. 땡땡. 서사, 장르, 정보 처리 공식.
평가편 넣으세요. 봐봐. 우리가 서사 잡는 정보 처리 공식을 문학 언론 등등을 통해서 이미 한번 선생님을 잡았을 거예요.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은 그게 안 될 수 있는데 필요하다 판단되면 꼭 보시고. 자, 봐봐. 그럼 뭐냐면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요, 보세요. 용납하지 않은 현관표 밑줄. 2번 선지, 이해하지 못한다 현관표 밑줄. 3번 선지, 분단이라는 거대한 적과 대결하는 개인 현관표 밑줄. 4번 선지, 죽음으로서 분단과 대결. 5번 선지, 분단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인물 현관표 밑줄. 보이죠? 그러면 뭐야? 그래, 서사 장르 정보 처리 공식 이거잖아. 자, 다시 파란색 펜 들고 볼까요? 1번 선지,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는 내면 심리야. 일단 야, 나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 내면 심리죠. 2번 선지, 이해를 못한다. 이런 것도 내면 심리예요. 3번 선지 봐봐. 갈등이죠. 대결. 4번 선지도 갈등이죠. 5번 선지는 인물이죠. 됐어? 난 벌써 정답이 보여버려. 어떡하지? 자,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주제라고. 그럼 주제를 생각해봐. 3번이잖아. 분단과 개인의 갈등, 대결. 이게 주제의식이었단 말이야.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그 3번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거지. 그러니까 주제 초점 두고 있으면 정답이 이렇게 보인다니까. 근데 문항 설계도 모르고, 정보가치 높은 것도 모르고, 정보 처리 공식도 모르고, 그냥 발제도 하다가 아이, 뭐 적당히 찍어. 어차피 틀린데 왜 그러고 있냐고. 제발 사고를 교정해 줄 때가 왔어. 봐봐, 정답 선지는 뭐야 결국에는. 그래, 주제가 뭐야? 엄마는 분단과 대결하고 있어.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수밖에 없죠. 자, 1번 왜 틀렸냐? 틀리지 않았어. 주제가 아닐 뿐이야. 정보 가치가 떨어질 뿐이에요. 2번도 틀리지 않았어. 정보 가치가 떨어질 뿐이야. 봐봐, 엄마는 분단 용납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긁고 가려고 하겠지. 2번, 엄마는 분단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결하려고 하겠지. 4번, 이건 좀 틀린 것 같다. 죽음으로써 분단에 대결하려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남북한을 선택하지 않고 자살을 한다든지, 통일하라고 막 분신 자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거 아니야. 근데 엄마는 그냥 늙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죽음에다 C, 분단 대결 E, 죽음으로써 세워치시고 X, 이런 건 아니야. 4번은 아니야 절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왜라고? 죽음이 분단 대결에 영향을 주는 게 없기 때문이야. 자, 5번, 그것도 맞아요. 인물 성격 세팅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보면은 1, 2, 3, 5가 다 맞아. 물론 내용일치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제 구조로 좁힌 다음에 보면 훨씬 더 편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워낙 3번이 주제야,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역시나 평가원은 3번으로 정답 세팅을 해놓은 거고, 여러분 연습을 해서 좀 세부 내용 빨간색으로 좀 더 볼게요. 1번 선지. 어머니는 분단 때문에, 분단에다 C, 상처받은 E, 우리 민족이다. 성격이라고 적어. 그래요? 성격 될 수 있죠. 야, 그럼 봐봐. 1번 내용은 지금 단 1도 틀린 거 없는 것 같거든? 맞죠? 1번 내용은 정말 단 1도 틀린 게 없는 것 같다. 오케이. 2번 선지 볼게요. 자, 어머니는 분단을 개인과 가족의 비극으로 축소시키는 소시민에 속하지. 잠깐만, 옆에다 씁시다. 주제하고. 주제에서 벗어났네. 자, 근데 봐봐. 문항 설계를 보자. 의미 해석을 1번 또는 2번으로 해가지고요, 다양하게 해보자고. 그럼 엄마를 이렇게 같이 절하할 수도 있을 수 있죠. 얘는 그럼 뭐야? 축소시킨다 해서 보기에서 연결점이야. 그러니까 보기에서 연결점이 이렇게 축소될 수가 있는 거야. 계속해서 3번, 소시민의 현실인식이 개인주의와 가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미 주장된 바 있고, 위에 그런 소시민이 이 점을 극복할 때 주체가 될 수 있는 보여주는 대목이야. 그럼 봐봐, 선지를 보면서 문항 설계가 하나씩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땐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잘 보세요. 빨간색 펜 들고 다시 1번 선지에서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알 수 있어에서 끝났잖아. 옆에다가 괄호 1이라고 적으세요. 의미 해석이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A를 보면 어머니는 분단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아 알 수 있어. 이게 의미 해석이야. 오케이? 두 번째, 어머니는 분단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 민족 모두를 뜻하지. 모두에다 밑줄 치시고 옆에다가 넘버 2 확장. 보기도 보면 확장이 났잖아. 의미에서 확장했잖아. 이제 뭐 나올 차례야? 평가죠. 한 역사자 옆에다가 넘버 3 평가.
마지막은 넘버 4 생각 정리. 아, 이렇게 보면 또 잘 들어왔죠. 1번 선치가. 이해됐니? 그러니까 잘 들어가고. 여러분 보세요. 기본적으로 주제 구조 좁히고 가는 거는 기본적인 스킬이고 기본적인 테마야. 그걸로 정답이 바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 하나 더. 그런데 나머지 20%, 주제 구조 잡은 정답 때문에 87%, 즉 나머지 13% 때문에 또는 13%에 있어서 또는 문항 설계나 신유형에 있어서의 대응을 하려면은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들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일단 주제 구조 좁히고 접근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줬고 또 밑에다 써놨다시피 서다단의 정보 처리 공식을 적용해보는 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신유형은 뭘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접근 필수야. 그런데 이 문제로 좁혀봤잖아. 다시 한번 보기를 좁혀봤잖아. 선지를 분석하다 보니까 보이잖아. 아, 넘버 1 의미에서, 넘버 2 의미에서 확정, 넘버 3 평가, 가치 판단, 넘버 4 생각의 정리. 이 사고 흐름을 일본 선지는 다 따르고 있네. 아, 지금 이 구조를 묻는 문제인가라는 가설을 가지고 선지를 판단해보자고요. 2번 선지. 어머니는 분단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끊어보시고 넘버 1 의미해석 맞죠. 축소시킨다. 이거 봐봐. 확장이라는 건요 모두라고 봐도 되지만 축소라고 봐도 돼. 즉 의미를 확장시킨다는 거는 해석된 의미에서 넓혀볼 수도 있고 좁혀볼 수도 있는 거야. 왜? 의미가 여러 가지로 되는 거니까. 나는 오히려 축소시켰지만 의미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넘버 2 이미 주장된 바 있다. 가치 판단 평가한 것 같다. 넘버 3 윗글은 소시민이 그 점을 극복할 때에만 분단 상황을 극복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생각이 정리 넘버 4 아니 뭐 구조 자체는 맞는데 주제하는 아웃이지만 3번 선지도 볼게요. 자, 첫 번째 넘버 1 맞죠? 어머니라는 유인과 대결하는 분단이 거대한 적이라는 뜻이지. 의미 확정 넘버 2 맞네. 그러나 분단이 아무리 거대한 적일지라도 걔는 그것과 대결하게 되지. 잠깐만 이게 평가야? 일단 넘버 3 저는 물음표 한번 해보고요. 윗글은 거대한적인 분단상을 맞서는 개인이 가지게 될 태도라는 사실을 형성하는 데모냐. 생각 정리 4번은 맞는 것 같거든. 근데 3번에 지금 그러나 분단이 아무리 거대한 적일지라도 개인은 그것과 대결하게 되지를 뭔지 잘 모르겠고. 4번 선지 볼게요. A1번 어머니는 죽어서 분단과 대결하고 있어. 넘버 1 분단은 사람들을 하여금 죽어서도 묘지에 묻히기를 거부게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지 의미 해석을 다양하게 했다. 넘버 2 그러나 죽은 자가 결국 현실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경험적 진실이지. 뭔가 갑자기 사는 거 같네. 4번, 5번 선지 넣어볼게요. A1번의 어머니는 분단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인물로 나오지. 넘버 1 비극적 역사는 반드시 그 역사 속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지. 넘버 2 역사와 개인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야. 넘버 3 윗글은 암시하는 대목이 셈이. 넘버 4 뭔가 갑자기 또 미국으로 빠졌는데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설을 풀거나 옛날 기출을 풀면은 마주하는 문제들이고 뭔가 우리가 평가원답지 않다, 수능 스타일답지 않다, 신유형이 이렇고 신유형에서 이런 느낌을 받는다니까.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제구조 잡아보는 거야. 그게 제일 편하게 만들어요. 우리 정답 확률을. 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평가하는 정답 주제 세팅하는 경우가 87%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접근 원리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사장의 정보 처리 공식 틀 안에 넣어보는 거야. 그래 놓고 나면 뭔가 정보들의 성격들이 보이면서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준과 단서들이 보이는 거야. 자, 세 번째는 뭐냐? 문항 설계 분석인 거야. 그래 놓고 이 문제에서 뭘 의도하고 있지? 어떻게 접근하라는 거지? 이런 느낌들을 잡아보면 되는 거죠, 이제. 됐니? 자, 그래서 지금 좀 좁혀졌던 게 아까 3, 4번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자, 다시 한번. 왜냐하면 3, 4번에서 뭔가 1, 2, 3, 4라는 의미 해석의 확장, 평가 가치 판단, 생각의 정리라는 측면이 뭔가 약간 특히 3번에서 뭔가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 나는. 그래서 이건 주제 구조나 정보 가치 판단 높은 걸 바탕으로 또 좁히면서 우리가 봤을 때 특히 방금 얘기한
보기 문학 설계에서 뭔가 지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나? 자, 볼게요. 3번. 어머니는 분단이라는 거대한 적과 대결하는 개인. 3번 너무 맞는 얘기 같거든, 지금. 일단 주제로 봐도. 그 다음에, 어머니라는 개인과 대결하는 분단이 거대한 적이다. 넘버 2. 확장된 해석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분단이 아무리 거대한 적일지라도, 개인을 곧 대결하게 되지. 아, 평가인가? 잠깐만. 오히려 넘버 2에 대한 반박, 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뭔가 다시 주제로 돌아간 느낌이거든? 맞잖아. 도대체 지금 뭔지를 모르겠고, 다시 4번 선지 볼게요. 4번 선지. 자, 어머니는 죽음으로서 분단과 대결하고 있어. 넘버 1, 해석 정확히. 자, 의미가 확장되는지 볼게요. 분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어서도 묘지에 묻히기를 거부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의 원인이다. 즉, 보세요. 첫 번째 사실적 사고로 어머니는 분단과 대결, 그리고 그 이유를 확장해서 해석을 했어. 계속 볼게요. 그러나 죽은 자가 결코 현실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경험적 진실이라고. 평가한 거야? 같이 판단한 거야? 마지막 4번. 윗글은 분단의 극복을 관념적 문제로 축소시킨 한계가 드러난다? 생각 정리한 거야? 어렵죠? 그러니까 잘 들어. 잘 들으라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문학작품을 풀면서 분명히 부딪히는 벽이었을 거고, 생각 정리를 미리 해서 어느 정도는 세팅하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냐? 자, 잠깐 끊었다 할게요.